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지명 이전부터 내정설이 돌았는데 구자홍 차장님, 네. 이 지명이 늦어진 이유, 그리고 왜 하필 이 시기이냐 되게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명이 늦어진 것은 이제 약간 그 여론을 좀 이렇게 탐색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이동관 특보가 이게 방통위원장으로 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있었고 그 언론계 일부에서도 그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견을 수렴을 하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을 좀 이렇게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지금 한상혁 전임 그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임기가 거의 종료됐고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를 더 이상 그 수장이 없는 상태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임명은 반드시 필요했고 뭐 가장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뭐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뻔합니다.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방송 장악의 천병이라고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방송 장악의 야욕을 중단하십시오. 네,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청문회 언제까지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지금 좀 여야 간의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격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헌법적 부적격 인사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근데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국정원과 경찰을 활용해서 방송사 인사에 위반 부분들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정성과 독립성 아주 엄중하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미 오염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을까? 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폭 논란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문제지만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상혁 위원장을 감사를 통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 쫓아내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중립성이 오염된 인물을 왜 앉혔을까? 결국엔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의 시도가 아니냐라는 오히려 충분히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의 인물을 민주당이 청문회 대상으로 올려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문제부터 풀고 가야 되는 게 숙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하다라는 지금 입장이신가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린다면 계속해서 나라는 시끄러울 것이고 방송 장악에 대해서 뭔가 그 해소가 되지 않아요.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헌법적이라고 규정을 하며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런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서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사람을 여기 앉혀놓은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부정의 인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요구를 할 것이고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께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는 어떤 자리냐. 공영방송 2사의 선임 절차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방송사의 제어각 관련 그런 심의를 하는 그런 규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최근에 공영방송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와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총력 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부적격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낙마를 해도 진작했어야 할 인물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면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답을 정해놓고
발목 잡기에만 올인하는. 네, 지금 서정훈 변호사님 어쨌거나 지금 야당은 청문회 보이콧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이요, 옛날에 그 한상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했잖아요. 이걸 이게 그 한상혁 변호사하고 이제 이동관 후보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전문성과 그다음에 공정성을 한번 따져보면 한상혁 변호사는 이제 뭐 소송 몇 개 한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게 변호사고 제가 KBS 이사까지 했지만 한상혁 변호사가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근데 이동관 후보자는요, 제가 알기로 동아일보 기자부터 평생을 언론과 홍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이런 한상혁 변호사를 지명한 정권이 이동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게 넌센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성을 보자고요. 한상혁 변호사는요, TV 조선 심사할 때 점수까지 조작해서 지금 이게 방통위 직원이 몇 명이 구속돼 있습니까? 본인도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게 반헌법적이죠. 한상혁 변호사에 대한 지명부터 먼저 반성을 민주당이 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이동관 후보자를 비판한 게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 언론을 푸들로 만든다? 이거는 언론인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수많은 언론인들 보면 정말 소신 있고 기계 있고 언론인들이 권력에 굴복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동관 후보자 온다 해서 과연 언론인이 전부 푸들로 바뀝니까? 이건 언론인 자체를 모독하는 거고, 그리고 MB 때 뭐 언론 장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광우병으로 가짜뉴스 해가지고 정권이 희청할 때인데 어떻게 언론 장악합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MBC 김재철 사장 국정원 변호도 제가 했지만, 지금 국정원 동원해서 뭐 검찰 동원해서 장악했다? 이거 팩트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런 MBC가 아닙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의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점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을 드러내고 또 이 여론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임명 철회까지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론 지금 현업단체 7개 단체도 지금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MB 정권 때 이미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청문회를 할 자격조차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후에 만약에 청문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손꼽 같은 검증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뭐 앞서 한사경 전 그 방통위원장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보긴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한사경 전 위원장이 뭔가 부적절한 자격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동관 후보자에게도 뭔가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좀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정권 교체가 이미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뭐 예전 정부에서 했던 잘못된 일들을 안 하겠다라는 이유로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꾸만 전 정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핑계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부의 어떤 실책들을 뭔가 그것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는 설득력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관 후보자가 과연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언론 장악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청문회가 열린다면 8월 중순,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구정차장님, 네. 어쨌거나 여야가 다시 한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이것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벌써부터 이렇게 내정 자체만 가지고도 이렇게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걸 보면 상당히 좀 그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논쟁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뭐 반헌법적 인사다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좀 뭐랄까 이렇게 규정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 여당에서 그 부대변인이 논평을 했듯이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인사청문 일정이 잡힌다라면 이 인사청문위원들이, 특히 여당만 그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정책과 또 후보자의 어떤 자질, 도덕성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임명을 했느냐, 이것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후보자로 내정을 한 것이고 그 후보자가 적격자냐 적격자가 아닌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의 적임자인지 그건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좀 인내심을 발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장님, 이동관 후보자도 이 일성으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행사하는 권한이 굉장히 좀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상파뿐만 아니라 이 방송통신과 관련된 인허가를 그 지휘하는 어떤 지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미디어가 과거 올드 미디어뿐만 아니라 뉴 미디어로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이 이 접근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통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가릴 수 있는 이 기준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앞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어떤 미디어 또는 매체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라진 이 미디어 환경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디어 종사자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영방송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KBS의 문제 그리고 MBC의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주도가 돼서 원칙을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많은 이 논쟁 그리고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좀 말씀을 보태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딱 한 가지예요. 방통위원장은 다른 거 뭐 전문성 얘기하셨는데 전문성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곡하가세를 하면요.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은 MB정부 시절에 본인이 가고 있던 언론의 경험을 가지고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한번 단자가 되신 분이에요. 뭐 따지고 보면 전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되신 분을 다시 방통위원장에 앉힌다? 그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가짜뉴스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짜뉴스가 뭡니까? 당연히 가짜뉴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모든 것들을 망치는 것이죠. 하지만 가짜뉴스가 윤석열 정부는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 본인을 비판하는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사마다요, 논조는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와 편집권과 논조는 다른 것이죠. 근데 그 논조마저 원 앵글, 하나의 앵글로 다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게 언론 장악입니다. 언론은 다양한 앵글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들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무엇이 문제냐? 하나의 앵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이동관 후보자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우려보다 사실은 이동관 그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하고 또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방송의 어떤 미디어 환경을 굉장히 국민의 어떤 알 권리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종편을 선정을 해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 달라진 어떤 수요에 맞춰서 미디어 환경을 바꾸는데 앞장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방통위원장으로 그 임명이 된다라면 새로운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데도 전문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와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되 새로운 어떤 기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그 뭐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서영주 부대표님 네. 여쭤볼 때 그 전과자라는 발언이 있는데 이게 뭐 사법적으로 뭐 어떤 사법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오염됐다. 예를 들면 한번 뭔가의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이다. 그렇죠. 전에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잊어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송사 인사 개입이 있었던 거는 누구나 하는 건데 그걸 왜 잊어먹고 뭐 능력 얘기만 하시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좀 분명히 해드리고 이제 서영주 부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